안녕하십니까. 포동포동이 어느덧 몇 회죠? 이번에 나가면 18회? 18회가 됐습니다. 근데 18번인데 한 4개에서 5개는 이렇게 찍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 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답변이 사실 초기에 이렇게 많이 드렸었는데 아직도 답변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빨리빨리 읽고 짧게라도 답변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업을 20년 동안 돈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무수히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고 헤어지고 싶어서 그 욕심에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진다고 해야 되나? 일에 좀 길어지고 이래서 방식을 좀 바꿔보자. 차라리 그냥 사업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떨까. 오늘 질문 시작 전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거래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이 있거든요. 소비재를 되게 많이 사주거든요. 그럼 명절날 선물을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보내온다. 그러면 저희는 20만 원짜리를 보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갑이잖아요. 저희가 현금 주고 매입을 많게는 10억씩 이렇게 매입을 해주는데 근데 그게 더 왜 이익이냐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자재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세월이 흐르면. 근데 그럴 경우에 원자재 값을 제일 늦게 올려줍니다. 다른 데는 올리더라도 최종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더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그분들한테 선물을 내가 아무리 갑이지만 선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게 결론은 더 이익이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납품을 하신 분들한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돼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물건 팔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돈 받아야죠. 당연히 돈 받아야 되죠. 그게 당연시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제 날이 30일이에요. 30일. 30일이고 오랫동안 결제했던 곳이 30일 날 결제를 해왔다면 미리 한 20일 날이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수금이 잘 안 돼서 30일 날 결제를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약 한 10일 정도만 늦춰달라고 미리 양해를 하는 거죠.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요. 있어도 그렇게 연락을 하셔서 이 결제가 한 10일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8일 날 입금을 해버려요. 평소 같으면 30일 날 하는데 이틀을 먼저 한 거죠.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원래 30일인데 전화 와서 10일 날 주겠다고 했는데 28일 날 입금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서 전화 한 통화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데서 수금이 좀 먼저 일찍 돼서 그때 10일 늦춰준다는 말에 너무 감사해서 먼저 이렇게 결제를 해드리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자, 그분은 30일 날 돈 들어왔으면 그냥 받는 거예요, 돈. 그렇지만 내가 전화하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 그분은 고맙다고 느끼는 거죠. 이틀을 먼저 줬고 늦었다고 했는데 빨리 줬고. 근데 내가 진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시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그분한테 한 달이든 2달이든 나 믿고 기다려달라, 지원해달라 이러면 반드시 해줍니다. 그게 사실 제가 돈이 없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하우를
먼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사업에 관련된 그 건데요. 유럽님의 사연입니다. 네. 이분은 아들이 41인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로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셔서 아들한테 알려주시겠다고 창업의 기본은 무엇인지 3가지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포프리에는 4가지 사운이 있어요. 그 사운이 있는데 제가 창업을 해서 한 5년이 지났을까? 제가 저를 어찌 됐든 간에 계란 배달 사업이라는 거가 계란 막 나온 계란을 각 가정에 이제 배달하는 사업 자체가 워낙 그 당시에는 특이했던 사업이고 처음에 이제 없던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완전히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었죠. 어떤 원동력이 나를 이런 비즈니스에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동력이 뭐였나. 그래서 그걸 사운으로 정한 거였거든요. 그 사운을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사업 얘기하니까 슬슬 이제 지루해지고 이제 잠 올라 그러고. 저번 주에 잤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소한 것을 소중히 하자. 입니다. 사소함을 소중히 안 해서 망한 이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토요타에서 그 급발진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 결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동차 매트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네, 토요타의 급발진 사고 기억하십니까? 일본 토요타가 벌금 1조 3천억 원을 내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끝내는 데 합의했습니다. 토요타가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당국과 소비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 캠리가 고속도로 출구에서 급발진으로 장벽에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운전자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자동차, 그 고급 자동차 그 기술이 하이테크가 접목된 그 차의 결함이 뭐였냐? 자동차 매트였어. 왜? 매트가 길었던 거야, 조금. 길면 어떻게 돼? 우리가 운전석에 매트가 길면 엑셀레이터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가 나가버리죠, 그냥. 그냥 이게 왜냐면 엑셀레이터인데 이 매트가 딱 눌러버리면 이게 눌러져 버리잖아요. 그게 결함이었던 거야. 정말 사소하죠. 근데 한때 토요타가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왜냐면 그 멈추지 않는 자동차에서 생방송으로 그 119에다가 이렇게 전화했던 내용이 공개가 되고 그 가족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타의 어떤 이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게 뭐였던 거야? 말도 안 되는 그 매트에서 일어난 거야. 우리가 어디 화장실,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 더러워. 그러면 상상하겠죠. 이 음식도 더럽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화장실에는 저희 식품기업이잖아요.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한 단위당 아마 평당 400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화장실에. 평당 400만 원. 우리 화장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이게 사업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오너만 보이고 직원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름에 더우면 뭐래요? 에어컨 키죠? 겨울에는 추우면 뭐래? 방금 내 아침에 키라고 하니까 켰죠? 근데 에어필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회사에서 에어필터. 에어필터는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돼. 왜? 그게 공기 순환을 해서 좋은 공기가 나오게 되죠. 여름에는 뭐가 돼? 냉막병이 생겨요, 안 하면?
겨울에는 어때요? 나쁜 공기가 있어 감기. 겨울에는 감기가 걸려. 그래서 저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에다 해서 말려서 넣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오너만 생각이 나, 그거는. 직원들은 끄고 켤 줄만 알아. 근데 직원들이 에어컨을 끄고 키면서 에어필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99%가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은 뭐예요? 사람을 기르는 거야. 그럼 결론은 저 필터를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에어필터만 있을까요? 아니잖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그 분야, 이 디테일한 분야를 생각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청소. 아침에. 청소를 시키는 방법인데, 예전에 저희가 청소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더 더러워져요. 아이들 내가 청소 안 하니까 어때요? 버려 막. 근데 이제 구역을 줘. 거기 청소를 시켜. 그러면은 그 구역이 더러워지면은 보여요. 쓰레기가 보이거든. 자기가 청소를 했으니까 버려졌으면 보이잖아요. 그 사소한 거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 사업 성공할 수 있다. 사업은 큰 차이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소한 것을 소중히 하자. 시험 봐요, 좀 이따. 멍하니 있지 말고 마음속에 외우고 있어. 두 번째, 차별화를 생각하자. 차별화. 사업하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금방 따라옵니다. 금방. 여기에 지금 아드님께서는 시각 디자인 과장으로 있다가 창업한다고 돼 있으셨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계통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더라도 창의적이면서 차별화된 요소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컵이라고 이제 알았겠죠. 컵이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손잡이를 달았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컵은 뭐냐면 이 가운데가 이제 비어 있어서 아무리 뜨거운 거를 하더라도 유리잔처럼 보이지만 안 뜨겁지가 않아서 입천장에 다 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냉장고는 어디에서 어디로 열어요? 우리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잖아. 이런 냉장고 봤어요? 반대 냉장고. 반대에서 여는 거.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가습기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물 가는 거지. 청소하고 물 가는 거. 그죠? 그러면은 집안에 정수기 다 있죠. 정수기에 뭘 들어있어? 필터링 된 물이 있죠. 정수기는 와서 뭘 해줘? 클리닝을 해주죠. 그럼 정수기에다가 가습기 하나만 달아주면은 물 안 갈아도 되잖아. 청소 정기적으로 해주지. 그 물에다가 이 초음파기만 하나 달면 뭐가 돼요? 가습기 되잖아요. 겨울에 키우면 되지. 물론 이제 부엌에만 있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세상에 이 온통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 차별화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도 했냐면, 근데 생각하는 게 거의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신발 우리가 내가 이거 잠깐 예전이 아니다. 어제 댓글을 보면서 내가 하나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 세상에서 담배꽁초를 일시에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담배꽁초 엄청 막 더럽죠. 여기저기 있잖아. 근데 전 세계에서 딱 한 달 만에 담배꽁초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시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는 방법. 담배를 살 때 꽁초 20개잖아. 꽁초 20개가 있어야 다음 담배를 살 수가 있어.
그럼 자기가 피운 담배, 꽁초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 회수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담배 살려면 꽁초가 있어야 되잖아. 없는 사람 어떻게 해? 주워야지. 땅에 있는 거 죽고 팔아. 그럼 돈이 생겨. 그럼 환경이 어떻게 돼? 깨끗해져. 근데 왜 이런 걸 안 하냐는 거지. 어? 내가 국회의원 되면 법을 당장 만들죠. 간단해.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 담배 피는 사람들 불편해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거 담배 피고 땅에 버리지 말고 그걸 모아놨다가 20개가 있어야 다음 담배를 사면 이 꽁초가 없어지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어떤 거를 보면, 현상을 보면 반드시 개선할 거, 차별화하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디자인도 마찬가지. 디자인 비즈니스도 관찰하다 보면 남들하고 똑같이 한다. 절대 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하고 똑같이 된 사람 어디가 있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일시적인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하라. 세 번째. 자, 지금까지 복습을 하겠습니다. 뭐 했어요? 두 가지. 또? 차별화를. 두어라. 차별화를 하라. 어디다 둬? 차별화를 집에다 두고 와. 토끼요? 놔두고 오게. 세 번째, 즉시하라. 이런 좋은 거,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변화는 어떤 사람이 일으키느냐, 세상의 변형을 하는 사람. 그것도 즉시하는 사람.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영화 감독님하고 네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분께서 영화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영화 감독이시니까 영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때 집에 갔더니 좀 늦었어요. 근데 그 소개시켜준 영화 중에 한 편을 봤어.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어. 감사하다고. 좋은 영화 소개시켜줘서 그 중에 한 편을 봤는데, 그러면은 소개시켜 주신 분이 신이 나요, 안 나요? 그죠? 아, 나 이 영화 나중에 봐야지. 그럴 수 있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세상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바꾼다는 거죠.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뭐 무수히 많은 예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무튼 뭐 세 번째는 즉시하라.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가야만 한다. 역설적이죠. 우리 갈 수 없어. 근데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도전 정신이에요. 도전 정신. 제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 영화가 있거든요. 베스트 영화가 계속 바뀌어. 새로운 거 보면 또 바뀌어.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베스트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예요. 제목 궁금하죠? 네. Don't worry라는 영화입니다. Don't worry. Don이 여명이란 뜻입니다. 월, 벽, 여명의 벽이란 영화인데 이거는 암벽 등반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거기가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이름이 던월이야. 돈월이가 아니라 던월. 왜냐? 햇빛이 동해에서 탁 뜨면 첫 번째 그 절벽에서 햇빛을 받기 때문에 여명의 절벽 던월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약 거의 수직으로 1km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던월은 완전히 평면 직각이야. 근데 이걸 맨손으로 사람이 올라간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 옆에 사이드로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어. 근데 생각조차도 안 한 거야, 이거는.
근데 어떤 사람, 아니 그 이름이 주인공 어떤 사람이야. 주인공 이름이 토미야. 토미. 토미가 아버지가 이제 등반가에 있는데 이제 이 토미가 아버지의 이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등반가가 돼요. 그때 8년 동안을 같이 등반을 했던 여자 하고 이렇게 등반을 하면서 이제 외국에서 등반하면서 포로로 잡혀요. 그 이슬람 그 무장 세력한테. 그래가지고 탈출을 해. 탈출을 해서 근데 같이 여자친구가 그 트라우마를 못 이겨서 다른 남자를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 남자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러던 와중에 이 여자하고 이제 동거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무슨 가구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이 왼손인가? 이 손가락이 절단이 돼버려요. 하나가. 근데 산악인이 이 맨손으로 오는데 여기가 절단이 되면 이거 이제 이 산악인 끝났다고 봐야죠. 산악이 아니라 이제 암벽 등반이. 근데 그걸 이겨내. 그걸 이겨내서 등반을 계속 도전을 해요. 여기에 감각을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이별 통보를 하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걸 잊기 위해서 뭘 하느냐. 던우어를 가기를 결정을 해요. 이게 불가능해. 수직을 올라갈 수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영화 아니에요. 다큐예요. 진짜 실화예요. 그리고 그 촬영을 7년 동안 해요. 촬영을. 몇 년을 준비하느냐. 6년을 준비해 가기 위해서. 그 6년의 과정들을 쭉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년 동안을 그 등산을 해서 그 절벽 위에서 줄을 묶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찾아. 짚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포인트를 계속 찾아요. 지도를 그리는 거지. 그게 이제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딱 도전해야지 하는데 혼자잖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 100m짜리 암벽 등반을 하면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에베레스트 산 그 1km짜리 정반하면서 혼자 못 해요. 팀을 짜야 되잖아. 사업도 그래요.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 혼자 할 수 있지. 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혼자 못 하잖아요. 팀을 짜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죠? 정사는 혼자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큰 사업은 혼자 못 해요. 팀을 짜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팀을 짜야 돼. 근데 이거를 수직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 이름이 케빈이라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케빈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해. 데이 1이 됐어. 데이 2가 됐어.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요. 잠은 어디서 자느냐? 절벽 위에서 자. 안 내려오고. 오줌하고 생리 현상도 거기서 다 해결을 해. 그 절벽 위에서 텐트를 치고 자요. 다. 절벽 위에다 걸어놓고 안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간이 이제 1부터 19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5에서 어떤 거를 가야 되냐면 왼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일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루트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야 돼. 옆으로. 근데 거기서 계속 실패하는 거야. 계속 실패하는데 토미가 먼저 성공을 해. 케빈이 못해. 계속.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나. 이제 뭐 그런 그 있을 수 없는 거를 도전을 한다고 엄청나게 이제 막 방송국에서도 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케빈이 이 사람은 이걸 오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했잖아. 자기 때문에 못 가니까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다가 거의 이제 2칸인가 남은 기구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계속 도전해서 계속 실패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나도 처음 알았는데 베이스 캠프를 쳐요. 그러면 베이스 캠프까지는 줄 타고 내려와서 잠을 자고
자기의 마지막 지점을 또 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밤에는 이제 내려와서 격려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제 이 친구가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요. 근데 결국 못 가. 그래서 이제 케빈이 자기는 이제 포기하겠다. 포기하고 너가 나머지 거 가는데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제 이 올라가는데 그때 케빈이 토미가 울어. 혼자 이제 올라갔으니까 울면서 자기 걸 다 포기를 해. 친구를 위해서 내려와.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 너 돕겠다고. 자기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이랑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려버려요. 밑에서 막 연락 오니까 왜 안 올라가냐, 뭐하냐, 너라도 올라가라, 준비한 기간이 얼마냐, 버려버려요. 버리고 이제 돕기 시작을 해. 그 친구를. 근데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나 보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진짜로. 다큐인데 이렇게 나오더라요, 눈물이. 영화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화. 그거를 보는데, 근데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가야만 한다. 그 내용 너무 적합해서 영화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이버에 던월이라고 쳐도 영화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넷플릭스 영화라 넷플릭스를 가입을 하셔야. 저 넷플릭스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 넷플릭스 한 달 무료 되죠? 한 달 무료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고 킹덤도 보시고 킹덤도 보시고 이거 이제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추입니다. 사업하실 분들 아마 꼭 보시면 이 도전에 대한,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뭐 실검 이래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밖에도 정말로 많죠. 근데 방금 4가지 뭐예요? 첫째, 어물어물 하지 말고 작은 것이 소중해. 사소한 것을 소중해. 작은 것이 사소한 것을 소중히 하라. 차별할 생각하라. 즉시하라. 그리고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없지만 가야만 한다. 요 4가지를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참고하시면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뭔가를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으시다는 그런 고민이시거든요. 돈을 제가 벌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